첫 번째는 만남, 2부는 해석, 3부는 바람. 펀드 매니저들이 교육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운용사와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주는 소통 공간 궁풀소 10편으로 돌아온 국내운용본부의 피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와 SNS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댓글 중에 몇 개의 질문을 뽑아서 대답을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오늘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3월 직원회의 영상에 H정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회장님이 평소 즐겨 읽으시는 책이나 투자에 도움될 만한 책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투자에 도움될 만한 책들은 다양한 다른 컨텐츠들 통해서 워낙에 많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드리기보다는 저희 팬께서 이번에 집필을 하신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홍보성인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 책의 내용들이 워낙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생각했던 내용들, 가졌던 인사이트들을 굉장히 담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한 책이기 때문에 인사이트들 좀 느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직원들은 이 책을 교보제로 활용을 해서 계획을 계속 하고 있고 펀드 매니저들이 교육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번에 출간된 강방천의 관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만남, 2부는 해석, 3부는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만남에 해당하는 부분은 첸키 지금까지 투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들 혹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운용 관점들을 발전시켜 나갔는지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좀 서술을 해놓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 느꼈던 인사이트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자서전 읽듯이 한 번씩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해석편의 내용이 저희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갖고 있는 운용 철학의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담아놓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의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1장은 강방천과 주식, 2장에 강방천의 가치 측정 도구, 3장에 강방천의 미래투자, 4장에 강방천의 펀드 투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가치 측정 도구 같은 부분을 좀 2장의 내용들을 곱씹으면서 보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PER 모형을 사용해서 기업들을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고, 기업에 적절한 PER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산정하고 현재보다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확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장형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으로 앞으로는 이 2부의 해석 부분의 내용을 톡터뷰 컨텐츠로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컨텐츠를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희도 좀 곱씹으면서 새롭게 느꼈던 것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찾아내가지고 에셋플러스는 이런 운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소통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책들 많이 추천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잘 아는 내용인 만큼 저희 첸께서 집필하신 강방천의 관점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주식 같은 거 후기를 보면 원론적인 얘기가 또 약간 또 뻔한 얘기는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람마다 그거를 좀 다 체화시켜야 되는. 투자의 원서 같은 그런 좀 책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이어트랑 똑같은 거. 다이어트 얘기할 때 우리 항상 좀 그만 먹고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실천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들여다봐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한 2,000개 정도를 전부 다 다트에 있는 실적을 다 뜯어보고 한다면 실적을 제대로 들여다본 거겠죠. 근데 그 정도 노력이 매일매일 쌓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원리를 얘기할 때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원리,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많을 수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액션을 하고 실천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선별적으로 잘 고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요새는 양질의 유튜브 영상이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도 참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희 톡터뷰 7편 골든서클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추후 에셋플러스 펀드의 초장기 투자 고려 중인 28세 취준생입니다. 강방천 회장님 출연하신 다른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과 에셋플러스 채널의 영상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 현재 글로벌 1등 기업들과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궁풀소용 질문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서 주셨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초장기간 투자와 글로벌 산업구조 및 1등 기업의 변동, 이탈 가능성을 고려할 때 패시브 펀드보다 액티브 펀드에 더 많은 비중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강방천 회장님의 고찰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현대 글로벌 IT 서비스
1등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후발주자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승자 독식 양상을 보입니다. 매일 새로운 개발 기술이 등장하지만 1등 기업들은 그러한 기술을 이미 활용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좋은 인재들이 그러한 기업들에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에서 30년 동안 좋은 1등 기업의 이탈 및 부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1등 기업의 장기적인 유지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퍼날못 8편의 피터님의 설명을 참고했을 때 이제 IT 서비스 시장에는 불확실한 1등 기업들이 아닌 확실한 1등 기업들이 있어 보이기에 액티브 펀드의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 장기 투자를 시작한다면 패시브 펀드보다는 액티브 펀드에 장기간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은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주셨는데요. 먼저 궁풀소용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걸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초장기간 투자와 글로벌 산업구조 및 1등 기업의 변동, 이탈 가능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에 대한 설명은 한번 유튜브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액티브 펀드에 장기 투자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운용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건데요. 운용 전략에 대한 신뢰도를 우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운용 전략,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기마다 바뀐다면 초장기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꾸준하게 성장을 찾아서 투자하면서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죠. 또 반대로 안정적이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해당 전략을 지켜냈는지 검증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미래의 일들은 사실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심으로써 앞으로의 일을 추정의 오류를 좀 줄여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용 전략을 특정 상품의 펀드 매니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운용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운영의 원칙과 철학이 바뀌지는 않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액티브 펀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초장기간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조합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골든서클님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IT 서비스 업체들이 1등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1등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딱 어느 정도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IT 기업들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20, 30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좀 살펴본다면 지금이랑 변동폭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장기 투자라는 것은 20, 30년의 프레임은 두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과연 그럼 1등 기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의문점도 좀 가져봐야 되겠죠. 골든서클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이런 1등 기업들의 지속성이 더 크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더 앞으로도 활약을 더 하고 더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강하다면 사실은 이거는 패시브 펀드에 좀 더 적절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펀드는 이미 그 회사들에 대한 비중을 담고 있는 펀드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기업 구조가 특별히 바뀌지 않으면서 계속 갈 것이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액티브 펀드를 선택해야 되는 영역은 이 1등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1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지금 작년부터 통해서 일어났던 이런 전기차의 패러다임 변화 상황을 좀 지켜보면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차가 그냥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팩터였다면 자율주행차라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열려지는 시장에서는 자동차 안에 있는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등 기업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럼 과연 핸드폰에서 쓰던 소프트웨어 OS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에서 쓰고 있는 OS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배력을 따를 것이냐, 그 둘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등 하고 있는 애플 같은 기업들이 라는 걸 만들고 이 영역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1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소비자의 접점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면 1등 기업의 변화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액티브 펀드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을 봤을 때 비중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조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개인적인 판단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1등 기업에 변화하는 걸 난 포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1등 기업을 포착할 수 있는 액티브 펀드에 좀 더 비중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중 조절은 결국 좀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액티브랑 패시브 했을 때 비중을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건 진짜 개인마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약간 설명 안 드렸었는데 펀드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패시브 펀드라는 건 그냥 자본시장을 신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등 기업들이 주식시장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앞으로도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 나는 그걸 취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시장을 신뢰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과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건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시장과의 신뢰를 만들어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특히나 패시브 펀드도 사실 따르는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수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근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운용사와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펀드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수익을 봤다 정도의 신뢰는 사실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에 변동이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에서도 이 운용사는 이 펀드는 자신만의 그 운용 철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을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정확한 주관을 지켜나가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듯이 이런 신뢰관계가 서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 비중을 패시브보다 많이 가져가셔도 사실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투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도 결국에는 분산이 필요한 것이겠죠. 성장을 추구하는 펀드도 있고 안정을 추구하는 펀드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이 자산을 조금 더 위험 선호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이라면 조금 더 성장형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를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상황에 맞는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궁풀소 2편에서 부둥부둥 조아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 차악대로 펀드를 골라보려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남깁니다. 소수펀드, 운용력이 담당하는 펀드가 적을 것, 클래스가 여러 개다 보니 투자 설명서에 펀드 개수가 엄청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시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클래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이 되고 다양한 클래스로 자펀드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적절한 형태가 있어요. 선취 수수료를 떼는 방식, 후치 수수료를 떼는 방식, 온라인 판매 전용, 연금 펀드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클래스가 모여서 하나의 전략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운용력이 담당하는 펀드가 적고 소수 펀드의 원칙을 지키는지는 이제 금융투자협회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신데 그렇게 어렵진 않게 살펴보실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퍼날못 편에서 자산운용 보고서에 대한 그 영상을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퍼날못 편으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 영상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저희가 또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